네, 안녕하세요. 지금 북새틈 팟캐스트를 진행하려고 하는 북새틈의 한채우입니다. 박서현입니다. 와. 북새틈 팟캐스트는 이제 북새틈 독서 모임을 기반으로 해서 독서 모임 때 어떤 활동을 했고 추가적으로 우리가 어떤 내용을 얘기하고 싶은지를 다루는 팟캐스트입니다. 어떤 책을 읽었는지 책에 대한 소개도 한번 해볼 건데요. 일단 이 책은 MBTI에 대한 설명서라고 이제 그 모임 때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MBTI에 대한 기본적인 기원이 어떻게 되는지 이제 요 책에서는 이사벨 브릭스 마이어스와 캐서린 쿡 브리스 모녀가 이제 만들었다고 해요. 전쟁의 시간 동안에 인간은 왜 인간을 죽이는가? 인간은 타인을 고통스럽게 하는가? 그래서 이 질문은 인간다움과 개인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닿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배경에서 이제 MBTI라는 그 심리 검사 도구가 개발이 됐고 스위스의 심리학자 칼 구스타브 융의 심리학의 배경을 해서 MBTI가 만들어졌다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특히 여기서 좀 얘기한 게 MBTI는 긍정 심리학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긍정 심리학적 접근은 개인에게 낙관적인 사고방식과 행동 방법을 가르쳐주는 식이다 라고 이 책에서 나와 있습니다. 기존에 부정적으로 그 심리적인 병에 대한 질환으로 보면서 그걸 해결해야 된다는 식의 이제 접근이 아니라 자신의 강점을 발휘하면서 이제 긍정 정서를 자연스럽게 발휘할 수 있도록 이제 MBTI가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또 강조를 하는 거는 MBTI의 경향성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MBTI는 자신의 성격을 규정하는 게 아니라 어떠한 걸 더 선호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주는 심리 검사 도구이지 뭔가 남을 규정하거나 나를 규정하는 도구로 사용하면 안 된다. 라고 이제 여기서 많이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MBTI는 이제 자신을 이해하는 것에 가장 이제 중심을 두는 심리 도구라고 이제 이 책에서는 계속해서 그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서현님이 책의 내용을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책에 대해서 이제 읽고 나서 느낀 생각이 있을 것 같아요. 그 생각을 저부터 한번 얘기를 해보면 혹시 MBTI가 어떻게 되세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야기 물꼬를 트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MBTI 관련된 책을 읽는데 16가지 성격 유형에 대해서 각각 하나씩 이 성격은 어떻고 저쩌고를 따지는 게 아니라 MBTI는 원래 이런 목적으로 만들어졌고 자신을 잘 알아가는 데 중요하고 필요가 될 수 있는 도구다라고 설명을 해준 분이 인상 깊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현님은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저는 이제 MBTI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으로 봤던 한 사람 중에 한 명으로서 제가 가지고 있었던 MBTI에 대한 부정적인 면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줬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뭔가 MBTI가 이런 거구나 이러면서 이해도 좀 하게 되고 오해도 좀 풀게 되면서 결국에는 이 책을 읽고 어떻게 그러면 MBTI를 잘 활용할 수 있을까? 라는 좀 고민이 결국엔 좀 남았던 그런 책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다음에는 그렇다면 책에서 인상 깊은 구절은 뭐가 있었는지 이제 저뿐만 아니라 다른 친구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는지도 한번 나눠볼 겁니다. 네, 저부터 먼저 얘기를 드리면 이 책에서 대부분의 친구들이 좋다고 얘기했던 구절인데요. 이제 78페이지에 나오는 결국 익숙하지 않은 무의식의 어두운 그림자가 타인에게 투사된 형태라고 볼 수 있다. MBTI는 너가 아닌 나의 이야기다. MBTI를 통해 내가 아직 모르는 나의 무의식적인 특징을 살펴볼 수 있다. 너를 만들어낸 주체는 나이지만 내 안에 너는 내가 만들어놓은 투사된 나일 수 있다. 때문에 주의 깊고 신중하게 너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 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가 남을 바라보는 시선은 내가 만들어낸 것이고 남을 통해서 나를 보는 것일 수도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 흥미로웠다고 느꼈습니다. 서현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서 그 번아웃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공감이 좀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이렇게 번아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속적으로 자신의 편안한 모습을 감춘 채로 자신의 상황에 맞추다 보면 필요 이상의 에너지를 끌어써야 하는 경우가 많아지는데
그래서 이러한 경우가 계속 너무나도 쌓이면 이제 그때 번아웃이 온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도 번아웃이 왔던 그 시기를 좀 생각하면서 아 그때 내가 그래서 번아웃이 좀 왔었지라면서 이제 좀 공감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이제 여기서는 이제 그런 걸 이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조율과 조정이다. 그래서 업무 패턴에 적응하면서 심리적으로 막혀있던 것을 업무 외의 상황에서 다시 자신다운 모습으로 전환하는 시기다라고 방법을 얘기해 주시는데 요즘 그 과정을 계속 겪고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되게 공감이 많이 됐었던 구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장이 좀 많이 기억에 남습니다. 번아웃에도 도움이 되는 요소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책을 읽고 나서 이제 추가적으로 우리가 얘기하고 싶은 거 어떤 생각인지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안 물어볼 수 없겠는데 서연님 혹시 MBTI가 어떻게 되세요? 아 제가 원래는 INFP였는데 네, 사실 이거를 읽고 이제 다시 한번 해봤거든요. 그 인터넷에 있는 그 검사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근데 이제 놀랍게도 ENFJ가 나왔습니다. 바뀌었네요? 좀 많이 바뀌었는데 그 결과가 나온 게 굉장히 충격적이고요. 저한테는 굉장히 놀라운 이제 네, 발견인데 이 책으로 인한 가장 큰 영향이 그게 아닐까. 저의 MBTI를 새로 발견한 그게 가장 큰 영향인 것 같은데 어쨌든 ENFJ로 나와버렸습니다. 혹시 왜 바뀐 것 같으세요? 그러게요. 왜 바뀌었지? 아 근데 그게 약간 그 검사를 하고 나서 ENFJ에 대한 막 특성이 이렇게 쭉 나온 걸 읽어보니까 약간 제가 되고 싶은 사람의 그 모습을 제가 좀 선택을 한 것 같아요. 요즘에 좀 뭔가 완벽하고 뭔가 잘 해내고 뭔가 능력 있고 막 그런 사람을 제가 꿈꾸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 근데 이제 그러게요. 아무래도 약간 전보단 좀 더 계획적으로 살고 싶고 좀 더 꼼꼼하게 살고 싶고 그런 게 반영이 된 것 같네요. 맞아요. 개강을 해서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하는데 영향이 없다고 할 수 없죠. 알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원래 ENTJ가 나왔는데 이제 MBTI 검사를 한 2년 전쯤에 처음 해보고 그 뒤로도 이제 늘 어디 가서 소개를 하면 ENTJ라고 소개를 하면서 다녔어요. 근데 이 책을 읽고 저도 이제 한번 해봤는데 제가 근로를 하면서 조금 감상에 젖어 있는 상태에서 내가 이 근로를 왜 해야 하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왜 해야 되지? 해서 그런지 몰라도 ENFJ가 나왔어요. 오. F가 됐더라고요. 이제 늘 F가 되고 싶다고 생각하면서 살았던 사람인데 꿈을 이뤘습니다. 오 세상에. 근데 ENFJ가 됐는데 그리고 다시 한번 해보니까 그때는 이제 좀 피곤할 때 해서 그런지 몰라도 다시 또 T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뭐지? 이게 F하고 T를 넘나드는 걸 보면은 사람이 약간 그때 감성이라든가 그게 또 중요하지 않을까. 약간 보통 모든 항목에 내가 어떻게 답을 했는지 기억을 하진 않으니까 그때 맞춰서 답하다 보니 이렇게 바뀐 것 같아요. 그러면 진짜. 이제 이거하고 더불어서 이제 물어볼 수 있겠는데 이제 서로의 MBTI가 조금 바뀌는 게 있다곤 하지만 둘 다 비슷하게 이제 2개 정도는 계속 유지가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ENTJ, ENFJ, 뭐 서현님 같은 경우에는 뭐 ENFP 뭐 그런 식으로 잘 표현하는 것 같으세요 스스로를? 근데 아까 말했듯이 저의 뭔가 그런 근본적인 특성을 이렇게 나타낸다기보다 그냥 그때의 내가 바라는 상은 무엇인가, 내가 이제 어디에 좀 더 중점을 두고 있는가를 좀 더 그냥 표현해주는 게 아닌가.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완전한 신뢰는 못하고 있다. 신뢰는 안 하지만 네. 그래도 그때 내가 되고 싶은 사람을 표현한다. 맞아요. 저도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되고 싶은 사람을 좀 더 표현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근데 전체적으로 그 점수라고 해야 되나요? 60대 40 그 정도 비율이 약간 유지가 되는 것 같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약간 중도적인 인간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중도적인. 네, 그런 면에서 보면 잘 표현한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를. 네,
그리고 MBTI 아까 전에는 분명히 이제 부정적으로 생각을 했다가 책을 읽어보니까 생각이 바뀌었다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지금은 어떤가요? 그러면 긍정적인 편에 속하실까요? 아니요. 왜 부정적으로 생각하실까요? 이게 너무 그냥 이 책에서도 계속 말하는데 이게 그냥 MBTI 검사만 단순히 하고 나 이거네 하고 끝나면 안 되고 그거에 대한 해석을 들어야 된다고 여기서 엄청 강조를 하는데 이게 그렇게 해석을 듣는 사람 많이 없잖아요. 사실 인터넷으로 검색하고 이제 결과 받으면 그게 끝인데 이제 그렇게 해서 발생하는 이제 여러 오해들이나 그걸로 이제 사람을 규정하게 되는 그런 시선들이 저는 이제 너무 불편하고 거기에 저를 갇힐 수 없다, 갇혀둘 수 없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나는 MBTI에 가둬줄 수 없다 그런 인간이다. 그렇죠. 약간 그런 느낌이 없잖아 있는데 그렇게 생각해보면 MBTI가 16가지 밖에 성격 유형이 없잖아요. 뭐 비율을 생각을 하더라도 상당히 좀 좁은 그 16가지의 사람들을 가둔다고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 저는 부정적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약간 자신을 좀 더 표현하고 자신을 첫 만남에 소개한다든가 MBTI 어떻게 되세요? 저는 뭐 ENTJ예요. 저는 INFP예요. 뭐 그런 식으로 소개를 한다고 생각을 하면은 좀 더 친밀해지거나 그런 데는 좋은 도구인 것 같습니다. 물론 책에서 설명한 것처럼 자신을 좀 알아가는데 첫걸음 정도라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합니다. 물론 또 너무 집중할 필요는 집중이라고 말하면 좀 그렇고 편향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ENFJ. ENFJ. 그렇죠. 잠깐 ENFJ였어요. 네. 잠깐. 아주 찰나. 네. 한 3일? 3일? 선도자라고 하네요. 선도자. 좀 더 다채로운 삶이었던 것 같아요. 전보다. 공감할 거리가 많고. 저기 나비가 날아다니네 이러면서. 실제로 그러진 않았고요. 네. 그 뭔가 찐 ENFJ인 것인 느낌이긴 해요. 그게. 그러니까요. 맞아. 네. 노력을 해야겠네요. 아직 그 정도로 그 도우면서 행복하다라는 걸 느껴보지 않아서. 도우면서의 행복은 그렇구나. 돕다 보면 이제 의문이 생기거든요. 고마워하는 건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도움이 되는 건가라는 의문도 도움이 생기고. 되고 있나? 도움이 되고 있나? 일단 1차적으로 그 생각이 먼저 들어요. 도움이 되나? 그러게. 약간 이런 거랑 비슷하게 MBTI에 관련돼서 약간 썰 그런 것도 좀 더 풀어보려고 하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MBTI 하면 처음 검사를 했을 때가 떠올라요. 제가 이제 군대를 가기 전에 아직도 기억나는 게 노래방에서 술은 먹지 않았지만 노래방에서 MBTI라는 걸 들어본 적이 있냐라고 다른 친구가 얘기를 하니까 한 친구들이랑 저랑 합쳐서 한 6명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 저 빼고 모두가 그걸 알았어요. 그때가 21년도였으니까. 그래서 모두가 그걸 아는 상태에서 모른다고 얘기를 하니까 역시 이제 MG하지 못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당장 해봐라. 당장 해봐라. 친구들이 이제 노래를 시끄럽게 부르고 있는 와중에 저는 이제 구석에 앉아서 MBTI 검사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 상당히 정신이 없었던 노래방에서? 것 같아요. 강렬한 만남이었네. 아마 없지 않을까요? 대한민국 많이 없을 것 같은데 이런 사람들. 근데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F가 나왔어야 될 것 같은데 ENTJ가 나왔고 그 자리에 있는 다른 친구들 전부 다 이제 부정을 하면서 에이 너가 어떻게. 근데 그러고 이제 밖에 나와서 이제 밥을 먹고 술을 먹으면서 한 30분 동안은 저의 MBTI가 이제 소재였던 것 같아요. 이야기 소재가. 그 얘기하면서 조목조목 따져보더라고요. 이런 면에서 보면 너가 E가 맞아. 이런 면에서 보면 너가 N이 아닌 것 같아. 라고 하면서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혹시 서연은 MBTI 관련돼서 재밌는 이야기가 있다 뭐 그런 게 있을까요? 책에서 이제 막 그런 내용이 있어요. 어렸을 때는 보통 ENFJ였다가 이제 점점 커가면서 ISFJ였나? 그렇게 많이 돼간다라고 여기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정반대의 길을 지금 가고 있는데 저는 중고등학교 때 이제 MBTI 검사를 한 그 기록이 있어서 그걸 봤는데 거기에는
ISTJ가 나왔는데 이제 저는 이제 거기서 바뀌어가면서 지금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약간 죄송해요. 정반대로 가고 있는데 근데 이제 이 작가분이 김재영 이제 센터장님이신데 본인은 또 정반대로 됐다고 인터뷰에서 본인은 이제 어렸을 때 ISTJ였고 지금 ENFP가 나오신다. 그래가지고 이분의 말에 대한 신뢰도가 있는가? 본인은 뭐 욕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저도 이제 너무 정반대로 됐고 이제 그분도 정반대로 이제 하셔가지고 근데 이게 한국의 정서상 뭐 그렇다고는 하던데 뭐 잘 모르겠네요. 저는 이제 어렸을 때는 되게 이제 수동적인 사람이어가지고 ISTJ가 되게 나왔는데 지금은 성격이 많이 바뀌어가지고 ENFJ가 나와버렸네요. 네. 들어보니까 이제 뭐 약간 의문이 생기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뭐 한국의 정서상이라고 얘기를 하셨던 것처럼 한국의 정서는 그러면 어떤 거고 약간 MBTI가 보통 이렇게 다 변한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특질이나 뭐 성격이 다 맞아, 차이가 맞아.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 뭐 MBTI에 대해서 이제 서로 아까 생각을 어떻게 하냐라는 것도 잠깐 얘기를 해봤는데요. 근데 MBTI가 이제 이 책에서 나온 것처럼 뭐 학술적인 부분이라든가 심리학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가 평소에 몸에서 이제 뭐 몸이라고 얘기한 부분은 생활에서 아니면 뭐 유튜브라든가 인터넷에서 MBTI를 마주칠 때가 상당히 많거든요. 물론 요즘 같은 경우에는 MBTI가 유행한 지 거진 3년이 돼가니까 조금 줄어들고는 있습니다만 저희가 이제 이 팟캐스트를 준비하면서 유튜브하고 인터넷에 MBTI를 검색해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까 MBTI 좀 많더라고요. 그중에 가장 많이 나왔던 소재는 이제 연애하는 뭐 MBTI 뭐 궁합. 그런 거 얘기 나오고 궁합 얘기 나오고 정말 많은 것 같아요. 혹시 이런 거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뭐 MBTI 중에서 연애를 하기 좋은 MBTI. 그런 거는 딱히 관심이 없기도 하고 관심이 연애를 하는 중이라면 아니면 관심이 있다면 이제 좀 뭐 MBTI 나랑 잘 맞는 MBTI가 뭘까 뭐 이러면서 이제 궁금해 하겠는데 지금은 이제 관심을 두고 있지 않기도 하고 이제 예전에 연애했을 때 이제 전에 이제 남자친구가 INTJ였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 약간 INTJ 조금 그 이후로 약간 꺼리고 그러니까 뭐 모르겠어요. 인상이 그냥 좀 안 좋게 보인달까? 인상까지도 그게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게 너무 약간 트라우마처럼 나왔나? 약간 그래서 좀 너무 딱딱할 것 같고 막 딱딱 질 것 같고 뭔가 마음에 대한 이해를 잘 못할 것 같고 그래서 좀 그런 편견이 조금 생겼지만 그래도 뭐 MBTI가 중요하겠나? 그냥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가 가장 중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의도치 않게 아픈 부분을 건드린 것 같아서 미안하고요. 네. 아닙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이제 또 근로를 하면서 이제 영상을 찾아보다가 너무 많은 거예요. 뭐 연애를 이 MBTI랑 이 MBTI는 뭐 연애를 하면 안 된다. 뭐 MBTI 별로 맞는 궁합이 있다. 뭐 정말 많이 유행을 했었던 이제 너 T야 뭐 너 그런 T야? 거부터 해서 뭐 나 우울해서 빵을 샀어 뭐 그런 것부터 해서 뭐 페인트 칠을 했는데 뭐 냄새가 너무 역해 뭐 그런 여러 가지 밈들이 있었잖아요. 맞아. 그런 걸 보다 보니까 저는 연애를 한다면 F는 힘들 것 같아요. 힘들 것 같아요. 왜죠? 아니 이제 F도 저랑 비슷하게 뭐 60대 40 그 정도 F면 괜찮을 것 같은데 막 극 F다 그러면 이제 제가 지치지 않을까. 아니 근데 또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저에게 없는 부분을 맞춰준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기도 한데 저 또한 지금 연애에 관심이 없어서 얘기를 연애에 하기는 관심 어렵네요. 없는 사람이요.
이제 너무 많아서 또 근데 음. 또 너무 많다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궁금증이 생겼던 게 대체 왜 이렇게 많은 MBTI가 뭐 연애라든가 성격이라든가 뭐 그런 걸 가지고 궁합을 따지고 왜 이렇게 많은 영상들이나 정보들이 범람을 했을까라고 궁금증이 생겼었는데 저부터 한번 얘기를 해보면 약간 예전에는 뭐 혈액형 정말 저 어렸을 때 제 나이가 23이니까 제가 초등학교 때만 해도 혈액형 가지고 무슨 별자리 가지고 뭐 궁합을 따졌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 별자리는 이 별자리랑 만나면 안 된다. 뭐 A형은 O형이랑 뭐 궁합이 안 맞다. 뭐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그랬던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저는 사람들이 연애든 뭐 사람들하고 지내든 거든 약간 조심스럽게 자기한테 미리 맞는 사람들을 알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닐까. 그리고 이제 알고 싶은 거에 따라서 재밌게 또 만들면은 소재가 되고 유튜브에서 유행을 타니까 뭐 그런 것 때문에 나오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서연은 어떤 것 같아요? 일단 그 사람들한테 그런 욕구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냥 본인을 좀 알고자 하는, 본인이 어떠한 사람인지 알고자 하는 욕구가 좀 있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좀 코로나 시기랑 겹치면서 그게 좀 이렇게 유행을 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한테서 유행이 됐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출발을 해서 이제 돈을 벌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 이제 탑승을 해서 이제 막 유튜브 조회수 막 만들고 뭐 여러 상품들의 MBTI를 막 접목시켜서 돈을 버는 이제 도구로서 사용을 하면서 그러면서 약간 MBTI가 더 뭔가 유행을 하게 되지 않았나. 그러면서 더 사람들이 거기에 더 몰입하게 되지 않았나. 약간의 이렇게 돈과 결부가 되어 있지 않나. 돈과 약간 결부가 되어 있다. 맞아요. 약간 좀 자본주의 틱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는데. 맞아. 혹시 그러면 MBTI 관련돼서 이제 상품이나 뭐 그런 게 많이 있다. 뭐 유튜브 말고도 그런 게 결부시켜서 많은 게 나온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 상품을 보거나 뭐 구매를 하셨거나 구매를 한 사람 본 적은 있을까요? 핸드폰 케이스? 핸드폰 케이스? 핸드폰 케이스나 뭐 키링, 뭐 약간 그립톡 뭐 이런 거에서 이렇게 본인이 뭐다, 무슨 그 MBTI 유형이다 이런 거 약간 티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나는 안 샀고. 굉장히 나는 안 샀다라는 걸 강조를 하는. 저는 사지 않았고요. 그리고 뭐였지? 엄청 그 화장품에도 좀 MBTI 그런 게 접목돼가지고 막 누가 바를 것 같은 뭐 립스틱 막 이러면서 나와가지고 뭐 기억은 잘 안 나는데 하여튼 그게 좀 너무 이제 멀리 갔다고 생각을 사실 많이 하는데 약간 속된 말로 표현하면 약간 뇌절이다. 약간 뇌절. 그렇게 얘기를 할 수 뇌절이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있을 것 네. 같아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상품을 제 주변에서는 딱히 제가 관심이 없어서 그런 건지 몰라도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본 적은 없는데 그런 케이스를 얘기하자마자 스스로 느꼈지만 눈살이 좀 찌푸려졌거든요. 어째서 다른 예쁜 케이스 많을 것 같은데 유행에 민감한가라는 MZ들의 MZ 문화 어렵다. 저도 그렇게 살아야 되나라는 생각을 약간 하면서 아이 뭐 따라 살 필요는 뭐 없지 않을까. 네, 이제 뭐 거의 끝물인데. 너무 끝물이지. 네. 뭐 MBTI. 네. 그렇네요. 그런 상품도 충분히 많이 유행을 탔을 것 같아요. 네. 그거 말고 뭐 MBTI에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이제 MBTI 얘기를 하면서도 계속 많이 얘기가 나왔던 게 성격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성격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자신의 성격을 잘 알고 싶고 남의 성격을 잘 알고 싶고 자기의 성격에 잘 맞는 성격은 무엇인지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뭐 MBTI 말고도 이제 성격이라든가 그런 걸 잘 알고 그런 걸 표현하는 그런 다른 매체라든가 다른 노래라든가 뭐 그런 게 많이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서영 그런 건 혹시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이 책을 쓰신 김재영 이 센터장님, 네, 이분이 굉장히 그 유튜브에 많이 출연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찾아보니까 되게 여러 이야기들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MBTI에 대한 거긴 하지만 어쨌든 좀 다른 얘기긴 한데 이분이 이제 그 우리가 흔히 이제 인터넷에서 검색하면 MBTI 검색하면은 나오는 그 검사 있잖아요. 그 이제 사람 이렇게 캐릭터로 이제 그 유형으로 이렇게 나오는 그 그 검사가 사실은 MBTI가 아니라는 사실을 오. 이번에 처음 알게 되었어. 그게 이제 진짜 MBTI는 이제 돈을 내고 이제 뭐 그런 연구소나 그런 센터를 가서 방문해서 돈을 내고 검사를 받고 해설을 받는 것까지가 이제 MBTI 검사를 하는 건데 이제 그 인터넷에서 흔히 하는 그 검사와 그 돈을 내고 하는 그 검사는 이제 한 문항도 똑같은 게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 완전히 그냥 다른 다른 검사였구나 이걸 좀 알게 됐고 그리고 그 I 뭐 E 막 이런 철자도 사실 MBTI에서 따온 건 맞는데 그 단어가 같지가 않대요. 그래서 일부러 저작권을 피해 가려고 교모하게 막 약간. 그래서 그런 것 같다고 이제 이 작가님이 얘기를 하셨습니다. 예, 저의 그건 아니고 예. 뭐 그 작가님이 뭐 실제로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생각을 해본다면 뭐 구도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봅니다만 그래도 이제 다르다고 얘기를 했으면은 한 번쯤 정말 관심 있으면 해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저도 그곳에 가서 검사를 받으면 F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럼요. 완전 이제 다른 검사니까 또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그 모임에서 이제 한 이제 분이 이제 그 원래 평생 다른 이제 MBTI로 알고 있다가 이번에 이제 학교에 있는 심리 상담 거기 코칭 센터에 가서 이제 돈을 내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무료로 그 검사를 해주셔가지고 MBTI 검사를 했는데 완전히 다른 이제 본인이 생각지도 않은 그 MBTI 유형이 나와서 되게 당황스러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진짜 엄청 다른 검사다라는 걸 이제 실제로 해보면 이제 진짜 다른 게 나올 수 있는 거죠. 진짜. 저도 이제 한 번쯤은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이걸 들어보니까 진짜 한번 돈을 내거나 아니면 진짜 이런 걸 할 수 있는 곳에 가서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면서 이분이 이제 지금 있는 곳이 한국 MBTI 연구소이거든요. 네, 작가님이 지금. 네. 그래서 이분이 있는 곳에서 이제 MBTI를 그 MBTI 검사하는 걸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교육도 진행을 하고 뭐 MBTI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은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교육도 엄청 하고 그리고 막 뭐 MBTI를 활용할 수 있는 각 분야별로의 막 추천 도서 막 이런 것도 올라와 있고 되게 좀 도움이 되는 자료들이 조금 있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신청을 해서 그 교육을 실제로 들을 수도 있고 그래서 거기 들어가도 좀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네, 상당히 MBTI에 진심인 사람들에게 도움이 많이 되는 맞아요. 내용이었던 거기 것 진짜. 같아요. 그거 말고도 이제 모임 때 했던 활동이 저는 하나 있었는데 이제 모임 때는 조를 2개로 나눠서 활동을 했었는데 저하고 서연 각각 조가 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활동 중에 이제 에고 네트워크라는 활동이 있었습니다. 이제 에고 네트워크가 뭐냐 해서 MBTI를 적어보고 그 다음에 맨 처음에 자기와 이제 친한 친구들 5명을 이제 적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5명을 다 적어보고 그 5명이 서로 알고 있는지 그런 작대기를 한번 그려보고 그럼 이제 점수를 세워서 이제 그 다른 사람 중에 한 명이 다른 친구들도 저 말고 다 알고 있다. 그럼 1점 뭐 다른 친구들에서 한 명만 빼고 알고 있다. 그럼 0.75 그런 식으로 점수를 다 합산을 해서 이제 평균을 나눠보고 근데 평균이 이제 높으면
이제 다른 친구들도 저의 친구들도 다 알고 있다는 얘기니까 음. 상당히 인간관계가 좁은 거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아. 근데 점수가 좀 낮다. 이 친구랑 다른 친구랑 다 서로 모르고 나만 알다. 그건 알고 있다. 그러면은 좀 인간관계가 다양하다고도 넓다. 얘기를 할 수 오. 있겠죠. 오.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이제 평소 그 친구들의 MBTI를 알면 아는 대로 이제 모르면은 이럴 것 같다라고 아. 생각을 해서 MBTI를 한번 적어봐서 적은 다음에 그걸 가지고 이 친구들의 MBTI도 조금 한 번 더 평균을 내는 거죠. 그래서 내 친구 중에서는 E가 맞냐, E가 맞냐, 뭐 N이 맞냐, 뭐 S가 맞냐, T가 맞냐, F가 맞냐, J가 맞냐, P가 맞냐 그런 식으로 해서 그렇게 하다 보면은 생각보다 또 제가 이제 스스로 자주 만나는 유형의 친구들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오, 뭐였죠? 저 같은 경우에는 P가 많아요. P가 많은데 오, 언제 이분- 어디든지 네. 예, 갈 수 있는. 근데 그 친구들을 가만 생각을 해보니까 좋지 않은 기억들이 막 떠오르더라고요. 어디를 여행을 가자 그러면 이제 톡방을 만드는 건 항상 또 제가 하고 톡방을 만들었어요. 만든 다음에 이제 어디 갈까 그러면 채우가 다 준비해 올 거야.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면 이제 거의 그냥 뭐 늘 제가 했어요. 뭐 제가 했으니까 이제 오. 해서 가져가면 이제 그 친구들이 이제 이건 좀 별로지 않냐?라고 얘기를 하면 이제 오. 또 바꾸고 하다가 이제 제가 지치면 나 안 해라고 얘기하면 이제 아. 그 친구들이 또 즉흥적으로 결정을 아, 하거든요. 또 해주구나 그래도. 그러니까 친구니까요. 이제 서로 없는 부분을 좀 채워주는 게 있지 않나. 오. 또 다음날 아침에 뭐 술을 먹었든 어떻게 피곤해서 다들 집에 가야 되기 전에 보통은 이제 국밥을 먹거나 뭐 부대찌개를 먹거나 그렇겠죠. 근데 그렇게 가면은 전 또 핸드폰 켜서 찾아보고 있어요. 주변에 뭐가 있고 막 그렇게 돼 있는지. 아, 너무 좋다. 근데 그 친구들은 이제 차 타고 가면서 야 그냥 저기 가자 그렇게 가거든요. 빨리 가는 게 맞으니까 그래서 먹으면 생각보다 괜찮은 경우가 또 있어요. 그치 그치. 저는 그렇게 못 하거든요. 그래서 어. 그런 점에서 보면은 서로 채워주는 게 있지 않나. 그리고 또 그때 저뿐만 아니라 다른 조원분들도 다 봐보니까 아이가 많아요. 아. 친한 사람들 중에서 그분들만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제 웃긴 게 I인 사람도 아이를 원하고 많이 친하고 E인 사람도 아이를 많이 오, 아이에 대한 수요가 친한 못 봤어요. 많군요. E는 아무도 원하지 않아요. 어떡해. 그러면서 이제 왜 그런가 한번 다들 생각을 해보니까 아이가 이제 좀 묻어난 느낌이지 않나.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60대 40 그 정도의 이이기 때문에 오. 어디를 끌고 간다, 뭐 외향적이다. 그러니까 필요하면 사람들한테 들이대고 인사를 먼저 하고 해도 평소엔 조용하게 있는 편이라고 느끼거든요. 네. 제 입으로는 그렇군요. 차마 그렇다고 얘기를 못 하겠네요. 아. 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 아이가 어딜 가도 좀 묻어나지 않나. 제가 봤을 때는 그 모임에 극 2인 분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없었기 때문에 아마 그 길을 아무도 원하지 않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은 아마 다른 친구들하고 이런 에고 네트워크 한번 해보면 진짜 재미있을 것 해봐도 같아요. 아주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약간 나도 모르는 내 친구들의 일면이라든가 그런 걸 알 수 있지 않을까. 친구들이 저는 MBTI를 한 3명 정도는 알고 있었고 오. 2명 정도는 몰랐어서 이제 끝나고 이제 기억이 나서 다음 날쯤인가 통화를 해서 물어봤어요. 오. MBTI도 뭐냐? 군대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INFP였대요. 인프피. 그렇구나. 지금 뭔데 하니까 ENTP래요. 좀 많이 바뀌었.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친구의 숨겨진 일면이 나온 게 아닐까. 숨겨진. 전 그래도 여전히 P인 것에 감사합니다. 피 친구들이 많으니까. 네. MBTI에 대한 얘기를 나눠봤는데 우리 MBTI 말고도 성격에 대한 얘기도 좀 더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MBTI의 성격이 완전히 드러난다고는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저는 ENTJ지만 이제 조목조목 나눠서 한번 설명을 해보면 나가서 노는 건 좋아하는데 시끄러운 데 가서 노는 건 싫어해요. 60대 40인 느낌이 있어요. 그럼 N인데 N은 그나마 좀 무던한 것 같은데 왜냐면 지나가다가 이제 버스를 타면
그런 생각한다고들 하잖아요. 이 버스가 갑자기 사고가 나면 어떡하지? 뭐 이런 생각을 한다고 하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오늘 내가 30분 일찍 출발했는데 갑자기 버스가 사고가 난다든가 어떻게 돼서 지각을 하면 어떡하지? 그 정도까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래요? 네. 근데 저는 왜냐면은 실제로 그런 경험이 있어서 그런 거 같아요. 경험에 기반한 네. 택시를 타고 아침에 가고 있다가 이제 갑자기 택시 사고가 나가지고 늦은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래서 그런지 그런 생각을 가끔 할 때가 있어요. T는 이제 계속 얘기를 드렸던 것처럼 뭔가 이제 사건이 생겼다 그럼 해결책을 얘기를 한다 그런 느낌인데 해결책. 이거에 관련돼서 이제 한 게 저는 가슴이 아픈 이제 스토리가 하나 있었는데 한창 그 MBTI 밈이 유행을 할 때 어느 날 이제 여동생이 집에 와서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오빠 나 우울해서 빵을 샀어. 그 질문을 저는 이제 그런 질문 아예 몰랐거든요. 몰랐군요. 몰라서 이제 몰랐군요. 카드를 꺼내고 빵으로 배가 차겠냐 마라탕이라도 시켜 먹을래. 너무 좋은데? 얘기를 너무 좋은데? 했더니 이제 여동생이 5분 동안 이제 웃더라고요. 침대에서. 엄청 웃으면서 오빠가 그래서 F가 못 되는 거야. 왜 우울한지를 물어봐야지. 아니 난 너가 배고프다길래. 좋은 오빠인데? 결국 마라탕 시켜 먹었습니다. 뭐야? 네, 마라탕 시켜 먹었고 이득이 있었네요? 제 돈으로 내돈내산해서 먹었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저는 이제 3일 동안 F였다고는 하지만 우울하면 이제 다른 거 사줄 수 있지만 왜 우울한지는 직접적으로 못 물어보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못 물어본다기보다는 이제 여동생도 기분 나쁜 일이 있지만 얘기하고 싶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은 이게 진정한 F 아닐까요? 와 맞죠. 감사합니다. 네, 그다음 마지막 J는 약간 70대 30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계획 세우는 거는 좋아하거든요. 특별한 경우에만 여행 갈 때 여행 가기 전에 계획 쓸 때가 가장 행복해요. 어디 가서 뭐 근데 해야지? 그런 사람이 진짜 맞아요. 있다고 하더라고요. 일본에 간다고 하면은 오사카 가서 뭐 하고 라멘 먹고 그 다음에는 어디 가고 유니버셜 가고 그래야지. 근데 계획이 틀어진다고 해서 기분이 나쁘거나 다시 세워야지 뭐 그렇지는 않아요. 그냥 그 시간 동안 뭘 했는지가 더 중요한 느낌. 그치. 다른 걸 했어요. 예를 들어서 라멘집이 문을 닫았어요. 그럼 라멘 못 먹어서 기분 나쁘지만 옆에 있는 뭐 돈가스를 먹었어요. 그럼 기분 좋거든요. 먹는 거라서 기분 좋은 게 아니고요. 그냥 그 시간에 다른 걸 의미 있는 걸 했으니까 기분 좋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저는 그렇게 치면은 좀 더 깊이 파고 들어가면은 제 성격을 알 수 있는데 완전 제대로 표현을 했다라고는 힘들 것 같아요. 서연은 어떤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이게 아까 책에서 말한 것처럼 어느 정도의 경향성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어느 걸 더 선호하는지에 대한 이제 결과값을 나타낸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일단 E랑 I는 그냥 그 모든 유형 다 모르겠어요. 그냥 그때마다 다 다르게 써가지고 E를 써야 되는 만약에 상황이 있다. 뭐 다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 막 어색하게 다 있고 좀 친해져야 되는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야 될 때면 막 말을 엄청 이제 텐션 엄청 올려서 막 사람들한테 엄청 다가가고 막 질문하고 그런 걸 하는데 굳이 그럴 필요 없으면 그럴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그럴 당위성이 저는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해야 한다라고 느껴지는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이유가 차면은 바로 행동을 하는 이제 편인데 그때마다 그걸 꺼내서 쓰는 것 같아요. E가 필요하면 E를 좀 꺼내서 쓰고 I가 좀 필요하면 I 좀 꺼내서 쓰고 다 N, S, F, T, J, P 이것도 다 뭔가 다 똑같이 저는 이제 당위성이 되게 중요한 사람이어가지고 그 왜라는 그 질문에 답이 있으면 그 다 해버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네. 그러면은 네. E하고 I하고 비교를 했을 때 E처럼 이제 말을 걸고 행동을 하면은 피곤해요 혹시? 스트레스 받고? 근데 둘 다 피곤해요. 둘 다 피곤해요? I도 피곤하고 E도 좀 피곤한데 확실히 E가 좀 더 피곤하긴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안 쓰는 에너지를 좀 더 써야 되는 느낌이라 근데 또 막 말하고 싶은데 가만히 또 그 안에 가만히 앉아 있는 그것도 그거대로 되게 답답하고
막 저는 또 안 된다, 그러니까 부당한 게 있으면 또 말을 해야 되는 편이어가지고 뭔가 아닌 것 같은데 막 그런데 막 말은 못하고 가만히 약간 있는 그 상황에서도 막 이렇게 막 에너지 쓰고 있고 그래서 되게 확실히 이는 쓰이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뭐 다 비슷한 게 느껴져서 저는 부당한 게 느껴져서 얘기를 해야 된다라는 상황이건 제 생각에는 이와 아이,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성향의 문제가 맞네. 이거는 이제 부당함을 참고 넘어갈 수 있냐 얘기를 할 수 있냐의 그렇네. 얘기할 수 있는 편에서는 굉장히 좋은 성격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혹시 뭐 휴식이라는 단어의 뜻을 이제 MBTI마다 다르게 이제 받아들인다고 하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저한테 휴식은 방에 들어가서 침대에 하고 이제 모라이체가 돼서 잠을 자거나 핸드폰을 하거나 누워 있거나 그런 식이 저한테는 휴식이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잖아요. 이제 맞아요. 어떤 친구들은 밖에 나가서 다른 맞아. 친구들과 밥을 먹고 노래방을 가고 얘기를 하고 영화를 보는 게 휴식 시간이래. 저한테는 그건 에너지를 쓰는 일이에요. 그러면 I이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뭐 약간 60대 40이라고 얘기를 했던 것처럼 약간 되는 것 같아요. 휴식적인 측면에서 저도 I라고 할 수 있겠네요. 서연은 어떤 것 같아요? 저는 확실히 근데 I처럼 이제 집안에 가만히 있으면서 이제 뭐 집안에 가만히까지는 아니고 집에 있으면서 누구와 관계를 하지 않는 거죠. 누구와 대화를 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제 집에서 뭐 혼자 요리를 해서 만들어 먹는다거나 아니면 집안일을 좀 한다거나 아니면 책을 좀 읽는다거나 아니면 글을 쓴다거나 이런 거를 하면 좀 채워지기는 하는데 근데 또 반대로 너무 또 집에만 있다 보면은 또 약간 또 좀이 쑤시고 막 누구랑 대화하고 싶고 관계하고 싶은 게 있어서 이제 그럴 때는 이제 내가 만나도 에너지가 쓰이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오히려 채워짐을 받는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랑 만남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주로는 집에 있는 거. 주로는 집에 있는 그래서 거. 주로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은 좀 집에 있는 게 저에게는 휴식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그런 면에서 보면은 MBTI가 약간 영구적으로 바뀔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약간 들거든요. 약간 서연이 얘기한 것처럼 그러한 상황이 있고 그러한 사람이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 그런 상황이랑 그런 경우 특별한 그런 상황들이 계속 이어진다면 영구적으로 MBTI가 바뀔 수 있을까요? 그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어쨌든 여기서도 막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 뭐였지? 페르소나. 그러니까 페르소나로서의 그 정체성이 MBTI에 나타나는 경우가 되게 많다. 이런 식으로 특히 직업적인 면에서 그런 게 되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여기 책에서 이제 나오는데 그러한 경우에는 그런 페르소나가 MBTI 결과로 나온다. 이제 그런 거 보면은 좀 그 환경에 따라서 MBTI가 좀 지속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MBTI가 그렇게 영구적으로 쉽게 바뀔 수 있다면, 그러니까 반년 동안 제가 힘든 상황을 겪었다라고 이제 예시를 들긴 했습니다만, 영구적으로 MBTI가 바뀐다면, 그 나중에도 바뀔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치면은 그 영구적이라는 말 자체가 좀 애매하고 틀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성격이 그렇게 쉽게 바뀔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옛날에 이제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사람 쉽게 안 바뀐다. 뭐 그런 말도 있고 사람이 바뀌면 죽는다. 뭐 그런 말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은 쉽게 잘 안 바뀌지 않을까. 그 본질적인 성격의 특성? 약간 그거는 MBTI가 아니라 그 특정한 상황에 나오는 약간 자기 방어 기제 그런 식으로 생각이 될 것 같아요. 저는. 저도 이제 사실 MBTI를 별로 믿지 않는 이유가 이제 다른 이게 저 계속 얘기하게 되는데 우리 그 북새튼 모임에서도 이 얘기가 나왔는데 애니어그램이라는 이제 다른 도구가 있어요. 이제 본인의 이제 본질을 찾아가는 이제 도구인데 저는 그걸 되게 정확하다고 보고 있어서
그거는 이제 MBTI처럼 이때는 이게 나오고 이때는 이게 나오고 이런 게 아니라 이제 그거는 변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 본인은 딱 그 사람은 뭐 몇 번이다 이렇게 딱 정해져서 이제 쭉 그걸로 사는 건데 그거가 되는 건데 그게 좀 더 정확해서 그리고 변하지 않는 거면 진짜 이제 아까 말했던 이제 변하지 않는 그 본인의 특성을 어쨌든 설명해주고 얘기해준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가 좀 더 저는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MBTI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그거 말고 이제 MBTI에 관련돼서 혹은 성격이나 그런 점에 관련돼서 관련된 다른 매체가 혹시 있는지 그런 걸 한번 준비하기 전에 찾아봤었는데요. 그런 게 혹시 있을까요, 사연? 제가 찾아본 건 아니고요. 사실 다른 분의 도움을 받아서 추천을 받은 건데요. 기록하기로 했습니다라는 책인데요. 이게 기록에 대한 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김신지 저자가 지으신 책인데 이 책을 왜 이제 저도 여기서 소개하기로 했냐면 저도 기록하면서 저 자신을 좀 많이 알게 된 것 같아요. 그 약간 평소에 일상을 살다 보면 사실 이거 해야 되고 다음엔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저 일정 가고 그 다음에 내가 이걸 하고 이거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면서 사실 이 자리에 있기가 되게 힘들잖아요. 그냥 이 자리에 그냥 현존해 있는 게 굉장히 힘든데 그걸 좀 하게 해주는 것 같아요. 기록을 하면 이게 나 자신에 대해서 뭔가 다시 객관적으로 보게 되고 내가 몰랐던 지점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나에 대해서 좀 더 알아갈 수 있는 그런 도구가 기록이 아닐까라는 생각에서 이 책이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고 생각해요. MBTI도 어쨌든 여기서 저자가 말했듯이 본인을 알아가는 도구 중에 하나라고 했으니까 거기에 좀 도움이 되는 게 기록하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책을 추천합니다. 네. 기록이라는 게 참 어떻게 보면 어려운 것 같아요. 저는 생각합니다만 요즘에 뭐 핸드폰이라든가 뭐 하다못해 넷플릭스를 보더라도 내가 시청한 미디어 관련돼서 추천을 같이 해준다든가 기록을 자동으로 해주긴 하는데 그런 식으로 추천을 받는 거하고 스스로 기록을 하는 거하고는 좀 다른 느낌이 있거든요. 아, 맞아. 그러니까 스스로 기록을 한 걸 또 다시 보면 약간 낯간지러운 느낌이 있어요. 초등학교 때 그래요? 일기 다시 보는 듯한 전 느낌. 재밌는데요. 저는 약간 재미도 있지만 그 기록을 하는 것 자체가 약간 좀 어렵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도 이런 책이 도움이 될까요, 혹시? 여기서 어떻게 기록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록 덕후라고 하시네요, 이분이. 그래서 글을 읽고 뭐 실제로 적을 수 있는 막 칸도 있어서 막 적을 수 있도록 이제 책 안에 이제 칸이 준비되어 있고 뭐 실제로 기록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해 주신다. 그래서 뭐 재밌다 뭐 이런 것들이 그런 면에서 도움을 좀 주는 게 아닐까. 어떻게 잘 기록할 수 있는지 꾸준히 기록하는 방법에 대해서. 네. 그러면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좋은 것 같네요. 네.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에는 영화를 하나 생각을 해봤는데요. 월터의 상상은 현실된다라는 그 영화, 유명한 소설이기도 하고 영화이기도 한데 그걸 한번 추천을 하려고 합니다.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MBTI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는 MBTI는 이런 방구도 나오지 않는 영화이긴 합니다만 약간 MBTI도 결국 자신의 성격을 찾아가고 자신이 스스로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고 나를 알아가는 데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 영화가 정말 나 스스로를 알아가는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깨어지는 그런 영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약간 굉장히 주인공의 월터가 굉장히 소심하고 평범하게 살아가는데 자신이 실제로 상상하고 원하는 건 그렇지 않고 굉장히 익스트림한 상황에서 살고 싶고 막 산 가고 막 갑자기 다른 데로 이동해서 스케이트보드 타고 막. 제가 뭐 스포일러를 좋아하진 않아서 깊이 얘기는 안 하겠지만 제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네. 그런 면에서 이 영화 보고 굉장히 충격적이었던 것 같아요. 진짜. 약간 저런 사람도 스스로 속에선 저렇게 생각할 수 있구나 생각하면서 저는 이제 한 가지 더 느꼈던 건 다시 이제 팟캐스트를 준비하면서 영화를 한 번 더 봤었는데
영화 보면서 아 나도 저렇게 살 수 있나? 그러니까 영화처럼 그렇게 판타지하게는 아니더라도 하고 싶은 거, 얘기하고 싶은 거, 느끼고 싶은 거, 다니고 싶은 거 하면서 다 살 수 있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MBTI에서 시작해서 성격에서 시작해가지고 어떻게 살고 싶은지까지도 이어지면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아까 말했던 번아웃이랑도 되게 연관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여기서 말하는 번아웃은 본인답게 살지 않은 시간이 되게 축적됐을 때 번아웃이 온다고 하는데 그거를 어떻게 잘 조율하는지 그리고 나답게 사는 것이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해서 저는 이제 사실 어려워서 저는 이제 잘 못 해내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좀 고민이 있는 것 같아요. 계속 어떻게 하면 나답게 살 수 있는 게 무엇일까? 그런 방법이 뭘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더 추천하고 싶은 매체라든가 뭐 아. 하고 싶은 말이라든가 그런 게 있을까요? 저는 이 김경일 교수님이 유튜브에 굉장히 많이 나오셔서 많은 이야기를 항상 하셨는데 그중에 이제 인기 있는 내향인이 가지고 있는 강력한 두 가지 특징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유튜브를 올리신 게 있어요. 이분 유튜브는 아니고 이제 다른 유튜브에 나오셔서 그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 사실 약간 요즘 한국 사회에 뭔가 그런 게 좀 강요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처럼 살아야 성공한다? 막 되게 활발하게 여기서도 활동하고 저기서도 활동하고 뭐 인맥 넓히고 뭐 활발하게 하는 것들을 저는 사실 고등학교 때 되게 강요를 많이 많이 받았거든요. 저는 이제 너무 그때는 아이로 살고 있었는데 막 선생님들이 너네 뭐 발표도 잘해야 되고 선생님한테 질문도 많이 해야 된다 막 이런 식으로 되게 강요를 많이 했는데 저는 그렇게 못했거든요. 못하는데 자꾸 그걸 강요하니까 근데 그러면은 아이는 이 세상에서 잘 살 수 없는 걸까? 이 세상에 필요 없는 존재일까? 그런 생각을 되게 또 거기서 또 부당함을 좀 느껴봤나 봐요. 그래가지고 아 어떻게 하면은 이런 사람도 좀 잘 살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했었던 적이 있는데 이 교수님이 그거를 좀 얘기했던 것 같아요. 인기 있는 내향인이 가지고 있는 조용하지만 강력한 두 가지 특징. 그래서 들어가봐서 봤는데 결국에는 이제 개방성이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많이 듣고 거기에서 내가 고칠 점이 무엇인지 인지하고 인정하고 바뀌고 이러한 과정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야 뭔가 인기도 있어지고 성공도 하고 그런 얘기를 해주셔서 결국에는 내향인 외향인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개방성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또 해주셔서 되게 위로가 됐었습니다. 그렇네요. 어떻게 보면은 그 MBTI 같은 경우에도 이제 나다운 삶, 이제 내가 어떻게 되고 싶다는 것을 찾는데 도움이 될 만한 도구인 것 같습니다. 뭐 그런 면에서 보면은 그 아까 전에 얘기해 주셨던 그 영상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김경일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또 찾아보니까 MBTI에 관련돼서 여러 가지 영상들이 많이 있어요. 뭐 어쩌다 어른 같은 경우 그런 프로그램에도 나와서 강연을 해주셨더라고요. 그것도 이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MBTI 같은 경우에 생각을 해보면 결과적으로 내향인하고 외향인을 갈라서 방금 같은 경우에 얘기를 했었는데 저는 방금 얘기를 듣고 이제 바뀌어야 된다라고 이제 개방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아이도 결국 이처럼 살 줄 알아야 된다라는 말로 들렸거든요. 오, 그럴 수 있죠. 네, 약간 그런 페르소나를 장착할 줄 알아야 된다. 그렇게 그런 면에서 보면은 조금 어려운 면이 없지 않아 있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렵네. 그거 말고는 저 같은 경우에는 MBTI 관련돼서 여러 가지 영상들이 많이 있지만 이제 단순히 즐길 수 있는 영상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거 말고도 이제 MBTI가 이제 서로 어떤 MBTI끼리 서로 잘 맞는지 아까 전에 아까 에고레터 얘기한 것처럼 그런 영상 같은 경우 그냥 웃으면서 넘기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요. 단순히 이제 거의 끝물이긴 하지만 이제 재미를 느끼고 싶다 하면은 그것도 상당히 많이 있어서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MBTI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 나눠봤었는데 오늘 MBTI 얘기 나누면서 더 하시고 싶은 얘기나 오늘 어땠다라는 거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역시 MBTI는
대화의 좋은 도구이다. 아주 좋은 도구라는 건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걸 느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 뭐 재밌잖아요. 재밌고 뭔가 너랑 나를 알아가는 여기서 이제 나오듯이 나와 너로 우리를 그리는 법이라고 MBTI를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게 딱 맞는 것 같아요. MBTI를 딱 그 정도로 보면 좋지 않나. 계속 우리를 우리 안에서 구분 짓고 뭔가 나누고 너는 I야, 너는 T야, 뭐 이래서 그래 이런 거의 도구로 쓰기보다는 서로를 알아가고 이렇게 대화를 유연하고 즐겁게 하는 도구로 쓰이는 게 가장 이제 이상적인 그 방법이지 않나라는 걸 또 오늘 한번 또 느끼게 되는 오늘 한번 또 느끼게 되는 시간이어서 좋았습니다.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네요. 저 같은 경우에는 MBTI 가지고 얘기를 이렇게 깊게 오래 나눠본 게 처음이었던 것 같은데 그 MBTI가 얘기하는데 이렇게 깊은 주제가 될 수 있구나라는 걸 생각을 했고요. 그거 말고도 이제 MBTI가 서연이 얘기한 것처럼 정말 좋은 도구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MBTI가 좀 더 깊게 파고들 만한 좋은 주제인 것도 맞고 이제 성격을 잘 알아가고 나를 잘 알아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것도 인정을 합니다만 계속 얘기한 것처럼 깊이 파고든 나머지 그거에 매몰돼서 그것만 계속 가지고 성격은 난 이런 사람이야처럼 얘기를 하는 건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은 또 MBTI 가지고 관련된 책을 가지고 모임을 끝나고 팟캐스트 나눠봤는데 다음엔 다음 모임이 끝나고 나면 그 책을 가지고 새로운 얘기를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다음에 뵐게요. 얍!